첫 번째 이슈는 분당 갑의 이강재와 김지호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는 오늘 방송 이 뉴스 보면서 어저께구나. 나 진짜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진짜 황당한 뉴스. 내용은 황당하지 않아. 내용은 그냥 분당 갑에 대한 이런 분석인데, 야, 제목이 이게 정말 언론 제목이 맞나? 매일경제 안철수 vs 이광재 격정지에 등장한 그녀 총선 열기 벌써 후끈. 이게 뭡니까? 나 참나. 야, 나 너무 기가 막혀갖고 어제 나왔던 매일경제 뉴스예요. 그냥 분당 내용 들어가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냥 분당 갑에 대한 그냥 분석이야. 여기 안철수 있었고 이강재 왔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격전지에 등장한 그녀 누굽니까? 류효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류효정에 대한 기사는요 정말 한 줄이야, 한 줄. 제목에서 이렇게 지금 격정지에 등장한 그녀 후끈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가 보면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류효정이 제 3지대인 개혁신당 소속 류효정이 출마를 공식 선언해 표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거 한 줄이야. 이거 한 줄인데 제목이 이게 뭐야? 후끈. 류효정 때문에 뭐가 후끈거려? 류효정한테 누가 관심이 있다고? 누가 표를 준다고? 나 진짜 너무 저질이어서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제목에 이게 욕도 안 나와 진짜. 나 진짜 너무 심했어. 아니 유튜브도 아니고 나 같은 유튜브도 이렇게 안 써요. 너무 저질스러워서. 뭐가 후끈이야. 정말 내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볼만해요. 그냥 분석하는 거니까. 근데 제목을 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런 제목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당 갑은요 사실 민주당한테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민주당이 분당 갑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이겼어요. 딱 한 번. 14대 때 이후로 딱 한 번. 언제? 20대 때 김병관 의원 전략공천 받았을 때 그때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이겼냐? 그때 보면은 그 김병관 의원이 새누리당의 권역세를요, 몇 표 차로 이겼냐? 거의 11,000표 차. 거의 9%. 9% 앞서가고 이겼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보세요. 국민의당이 나와가지고 14%를 먹었는데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 나오는 바람에 민주당이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곳들 진 곳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당 갑에서 민주당이 9%나 이겼거든. 이것만 보면 뭐 새누리당에서 탈당해갖고 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것만 보면 야, 분당 갑이 변했구나. 분당 갑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네. 그럴 수 있어. 얼핏 보기에는. 왜냐면 이때 국민의당은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호남 표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 19,000표 중에 상당수의 표는 민주당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곳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는데, 당시 선거에서 분당 갑은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어요. 혼란이. 원래 여기 유력 후보가 누구였냐면 권역세가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그 앞에 있었던 현역 의원 이종훈이었죠. 이종훈 씨가 원래 강력한 20대 그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였어요. 후보였는데 공천을 못 받았죠. 왜 못 받았냐? 이종훈은 친유승민계입니다. 친유승민계. 그래서 박근혜 때 어떻게 했냐면 이종훈을 날려버리고 거기에 누가 온 거냐면 금감원장이었던 권역세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앞에 있던 선거 준비하던 현역 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지. 민주당이 이런 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인데 현역을 날려버리고 다른 후보를 보냈어. 지금 그런 데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현역 의원과 원수같이 지내면 안 돼요. 현역 의원하고 사실은 잘 말이 돼야 돼. 근데 여기도 당시 현역 의원을 날려버리고 거짓을 이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에도 오자마자 어떤 짓을 했냐면요, 굉장히 더러운 짓을 많이 했어요. 그때 기사도 크게 났습니다. 댓글 알바. 댓글 알바를 운용해갖고 김병관 후보를 엄청나게 네거티브 선거를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선거를 하면서 새누리당의 이종훈 그 의원이 권역세에 대해서 선거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때 분당 각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그 새누리당 당시 선거 캠프가 완전히 와해. 선거 운동이 안 됐어, 아예, 진짜로. 그런 상황에서 김병관이 9%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선거를 분당갑의 일반적인 선거로 보면은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4년 후에 21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21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완전히 전국에서 압승, 특히 경기도와 서울에서 엄청난 승리를 할 때 아닙니까? 엄청난 승리를.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크게 이겼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졌던 지역 중에 하나가 분당갑이에요. 물론 아주 작은 차로 졌지. 김은혜가 나와가지고 한 1000표 차로 이겼습니다. 석패, 진짜로. 아깝죠. 그런데 김은혜가 경기도지사 출마한다고 의원직 사퇴하면서 2022년도에 재보궐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가 김병관보다 무려 33,000표를 더 많이 갖고 가면서 크게 이겼어요. 물론 이때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다 안 좋을 때니까. 하여튼 분당갑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냥 원래 이 지역에 누가 나오려고 했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비서관 출신이기도 하고 경기도지사 정무 경기도지사 정무조정실장 했던 김지호 씨가 나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광재를 전략으로 보낸 거죠. 저는 이광재를 싫어하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안철수 상대로 하려면 중량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이광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분당갑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게 많긴 합니다. 전 그래서 이광재가 분당갑에 온 거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적절한 카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그럼 경선을 시키면 되잖아요. 경선 시켜도 이광재가 김지호 같은 정치 신인들 이길 수 있거든요. 못 이기겠습니까? 김지호 씨가 분당갑에서 이광재보다 빨리 준비했지만 이광재가 전국적인 지지율도 있고, 물론 민주당 안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경선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광재가 김지호 씨를 어렵지 않아 이길 수 있어. 그럼 경선 시키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민주당이 경선을 안 시키니까. 그래서 여기도 전략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전략으로. 그래서 이때 반발이 심했는데, 참 여기가 아주 좋은 모델인 게, 김지호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저는 이광재도 제 정치적으로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광재는 굉장히 큰 정치인 될 수 있는 이런 이 토대는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광재가 김지호 씨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사무실로. 그래갖고 이렇게 차담회하는 거 사진이죠. 김지호 씨가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광재와 김지호는 원팀입니다. 이광재 분당갑 민주당 후보님과 차담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지호 씨도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는 거고, 이광재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광재가 아쉬우니까 간 거 아니야. 아쉽지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은데 이렇게 전략공천, 단수공천 된 사람들이 예비 후보자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함께하자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항상 저희 지역구인 광진, 의뢰, 고민정 보세요. 고민정 김상진 후보한테 전화 한 통 합니까? 그런 거 없어. 지금 여기 분위기 얼마나 안 좋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광재 같은 경우는 김지호 씨하고 이렇게 차담을 하고 김지호 씨도 그거 수용해서 이광재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이게 입장을 밝혔지요. 그리고 김지호 씨가 정치 신인으로서 태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지금 다니면서 공천 승복, 총선 승리 이렇게 인사하고 다닙니다. 나는 무슨 본선 경기도 아니고 예비 후보가 이런 식으로 총선 승복, 공천 승복한다고 말하는 건 처음 봤어. 이거는 좀 오버한다고 누군가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비 후보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엄청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김지호 씨는 이 정치적인 감각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다음을 노린다면은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승복하면서 그리고 진짜 좋잖아요. 이렇게 인사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우 김지호 씨 멋지네. 그렇게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본인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어차피 공천되지 않고 다 용성 못 나가는 사람들은요. 못 나갈 것 같아갖고 어차피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통 크게 포기하면서 지금 공천받은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김지호 씨 같이 이렇게 지금 한 며칠 정도 시민들한테 내가 졌고 나는 지금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뛰겠다라고 이렇게 어필하는 모습은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건 딴 사람이 아니고 본인에게 이게 다 본인들한테 나중에 돌아갈 공덕이거든. 그러니까 김지호 씨 잘하고 있다. 분당 같은 경우가 전략 공천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예비 후보자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이 모습을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정치적인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정말 매뉴얼 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정치를 안 할 생각이면은 탈당해서 싸우고 그러는데 정치를 할 생각이라면 억울해도 좀 참으려면은 깨끗하게 그냥 승복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모두에게 더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요. 이재명 후보도 이게 되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에 썼지요. 오랜 나의 동지 김지호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동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거요. 이것만 봐도 무슨 친명들한테 자리 주는 거 이재명 사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지호 씨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일 때 비서관이었고 이재명 당대표일 때 정무조정부실장이에요. 최측근. 그런데 자기 측근한테 잘 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 이미 많이 나왔지만 최고위원들, 당대표가 공관위원들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누군가 공천되거나 누군가 낙마하면 쟨 비명이야. 친명이야. 황당한 거야. 물론 이렇게 공격하는 게 제일 쉽지. 내가 상대편이라도 이렇게 공격을 할 거야.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마치 이재명이 사천을 한다. 비명을 다 죽인다. 친명만 자리를 준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명단을 봐봐. 어디 다 비명이 낙마했고 친명이 다 공천을 받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친명이 다 공천을 받아. 누구나 될 줄 알았던 친명 중에서 나가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보수 언론들이 하루 종일 그냥 민주당 공천은 문제가 있다. 친명을 위한 친명들만 하는 사천이다. 그런 말 하니까 그것만 듣고 와가지고 무조건 민주당이 공천이 문제가 많고 이제 망했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심하다니까요. 근거도 없어 그냥. 근거라는 게 자기들이 그냥 텔레비 틀어갖고 나오는 언론 보도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당은 지금 현역 의원을 3분의 1을 바꿨어요. 3분의 1을요. 이젠 결과 다 나온 다음에 공천 명단 보면은 그때 가서 아마 평가가 또 다르게 나올 거다.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은 공천 바뀐 게 없어요. 현역 의원들 다 나갔는데 뭘. 이게 좋은 거야? 현역 의원들 다 나간 게 공천을 잘한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당갑은 쉽지 않은 지역인데 만약에 이광재 전 의원이 분당갑에서
살아 돌아온다. 아, 그러면 아마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올라갈 거고, 또 마찬가지죠. 어제 말했지만, 그저께 말했지만 추미애 장관도 하남갑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남갑이. 하남 자체는 50대 50이지만 하남 을 쪽이 하남 을 쪽으로 민주당 표밭이 다 몰려가면서 하남갑은 굉장히 어려운, 약 15% 정도 뒤지는 이런 지역가 돼버렸거든요. 거기 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분당갑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분당갑보다. 근데 거기서 살아 돌아오면 추 장관도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완전히 올라가죠. 국회의장 1순위고. 지금 5선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장관하고 조정식 사무총장 2명 있는데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두 사람 올라가면 두 사람이 전반기하고 후반기 돌아가면서 하겠지. 그럼 전반기 제가 볼 때는 추 장관이 먼저 하고, 그리고 후반기 때 조정식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하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다시 말하고 싶지만 국민의힘은 공천이 뭐 조용하다, 잘 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이 엉망이다, 그런 식의 프레임에 그냥 다 갇혀가지고 난 짜증이 나는 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렇게 떠드는 건 이해가 돼. 그리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정치에 엄청 관심 많다고 어디 막 다니면 막 정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고 민주당에 표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그냥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민주당이 공천 엉망이다, 정말 이재명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그냥 막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난 그래서 좀 짜증이 나, 진짜.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뭐 근거가 뭐야.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이 다 싫어하니까 민주당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근거가 뭐냐고. 그냥 무조건 말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등포 갑 같은 경우도 김영주 영입하면서 영등포 갑의 예비 후보가 탈당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지역구 중에 또 어디가 나왔냐면은 고양정, 최근 거. 지금 뭐 분신도 하고 막 분신 2번 시도해갖고 이번에 잡혀간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고양정, 김연아 같은 경우는 고양정에서 진짜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비례로 한번 그 국회의원 했고, 그 다음에 고양정 나오려고 고양정에서 최근 4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역 활동을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 굉장히.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단수 공천까지 받았죠. 받았는데 한동훈이 그거를 그냥 취소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천이 안 됐어요. 김연아가 막 열받았어. 지금 열받아갖고 오늘 쓴 거예요. 어저께인가? 오늘 쓴 글이야. 공관위와 비대위에 묻습니다. 왜 김연아만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당 공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의 단수 공천 결정을 뒤집은 비대위에서 아래의 질문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짜 웃겨.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면서 경쟁력 조사에서 8명의 다른 후보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린 김연아를 빼놓고 대전 지역구 출마선이 파다했던 일산에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선 추천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 말하는 거냐면 김용태 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김용태. 똑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단수 추천 유지해주고 김연아는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이거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지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기동민은 왜 배제하고, 지금 라임의 김봉현한테 정치자금 관련해가지고 받은 거 있다. 그거 아니야. 근데 기동민은 봐주고, 왜 비례 이수진은 공천 주냐? 왜 경선할 수 있게 하냐?
그럼 비판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준이 있죠. 기동민은 일부 받은 걸 인정을 했고 이수진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그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일부라도 인정을 하면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진짜 결백해. 그게 없다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의원들 입장을 들어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기조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김연아도 하는 얘기죠. 정치자금법 똑같은데 왜 나는 그거 가지고 배제하고 누구는 이거 가지고 단수공천 유지해 주냐 묻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상대로부터 너희 기동민하고 이수진 뭐야 비판을 막 하잖아. 그럼 김연아가 한 것처럼 똑같이 공격을 해. 이렇게 야 우리 욕하지 말고 너희나 잘해. 그렇게 너희나 잘하라고. 3번 돈봉투 영상까지 공개된 어떤 사람은 경선에 붙여주고 정우택 말하는 거죠. 조작된 녹취록 공개된 김연아에게는 경선 기회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번째,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뛰었던 김영주 의원은 대우하면서 모셔오고 지난 정부의 위선에 맞서 싸우며 윤석열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뛰었던 김연아에게는 이렇게까지 가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저는 이번 선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탈당해서 무슨 나오겠다는 거죠. 아 그랬으면 좋겠다. 아 제발.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양정은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의원을 단수공천했습니다. 김용태가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게 그나마 괜찮은 의원 중에 하나예요. 양천을에서 3번 했지요. 내리 3선 18대, 19대, 20대 했고 여기는 비박이잖아요. 박근혜가 막 힘이 넘칠 때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여당이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있던 사실은 그 소상파 의원 중에 하나였고 지난 총선 때는 지역구를 옮겨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구로 을로 갔다가 낙선한 거 아닙니까? 김용태도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민중당. 대한민국의 그 정말 거의 최초의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중당 출신이죠. 그래서 김용태가 민중당에 있을 때 거의 막내일 때 거기 누구 있었냐면 김문수, 이유재, 이재호, 차명진, 김성식 다 있었어요. 공통점. 결국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향했죠. 전향하고 변절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김용태도 진보에서 변절해가지고 넘어온 그 일군의 무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김용태가 그 강용석하고 원수죠 거의. 강용석이 그 새누리당으로 다시 복당 하려고 할 때 그때 이 김용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거든요. 김용태가 그거 막아버렸잖아요. 안 돼 그렇게. 그래서 김용태 자체는 제가 뭐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를 다 싫어하지만 그래서 김용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래서 김용태가 아마 나오면은 경쟁력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너밖에 없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연아가 이거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지. 이 기사 한번 볼까요? 관련돼 갖고. 삼성 중진 김용태 전 의원이 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기 고양시청 단추공천을 받았다.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고양시청에 김 전 의원이 구원투수로 투입된 것이다. 구원투수네 구원투수. 정영한 공천관리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김연아 전 의원의 단수공천이 취소되면서 고양시 전체 선거구에 검토를 했다. 고양시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좀 약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 공천하게 됐다면서 이 김용태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어요 실제로. 없지 않아. 그리고 고양시 정 보면요. 여기가 뭐 민주당한테 텃밭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했어. 신한국당,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 앞에 김현미가 2번 했고 지금은 이용우죠. 이용우. 그런데 지난 선거를 보면요. 이용우 의원이
김연아에게 몇 표 차로 이겼냐? 한 13,000표. 적지 않은 수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우에 대해서 그렇게 지역에서 평이 좋지 않거든요. 좋지 않은데 이번에도 이용우 나올 것 같죠. 이용우하고 그리고 김영한 전 도의원이 지금 고향 정에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고향 정 같은 경우 민주당한테 현재로서는 그래도 뭐 유리한 지역처럼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이렇게 쉬운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연아가 탈당해서 나와준다면 그러면 뭐 선거는 하나만 하죠. 왜냐면 김연아가 조직이 세요. 지금 여기 조직이 세고 지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김연아가 큰맘 먹고 무소속으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고향 정은 그냥 해도 이길 수 있는데 김연아가 나오면 거의 뭐 보승수표지. 그래갖고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이 많아요. 국민의힘도. 응? 국민의힘도 이렇게 문제 많은 지역이 많다고요. 엄청 많아 지금. 그런데 이거 다 그냥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다고. 조용하긴 뭘 조용해. 조용하긴. 우리 지금 KK님이 말씀하셨을 것처럼 당사 앞에서 어제 오늘 지금 두 번째 분신 시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열받아가지고 공천 못 받은 사람 배우자가 자살 시도까지 하고 병원 가고 막 그랬어 지금. 민주당은 비교가 안 돼요.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 중에 몇 사람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보도가 되는 거지. 국민의힘은 아직 현역 의원들이 안 나왔죠. 지금 다 원외거든 원외.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아마 요번 주부터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현역 의원 80명 좀 넘는데 지금 현역 의원 자리 공천 안 한 데가 69대가 넘어 아직. 부울경, 강남, 그리고 TK 지역 다 남아 있거든요. 여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자기들 생각할 때는 억울하게 공천을 배제된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와가지고 아마 난리를 필 거예요, 난리를. 그래서 지금 공천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엉망이고 국민의힘이 잘했다? 그렇게 쉽게 그냥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뭣도 모르면서.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자꾸 뭣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좀 많이 아는 것처럼 다니면서 막 떠들고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는 인간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진짜 민주당의 적이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언론이 너무 호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또 막 화내. 제대로 현실을 안 보고 있다고. 현실을 누가 안 보고 있어. 우리는 다 지금 지표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어디서 그냥 씨발 방송 한두 개 보고 와갖고 다 아는 것처럼 자꾸 떠들어 이렇게 짜증나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 그거 얘기 드립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선거 이겼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잘해야지 상대가 못하는 거를 막 그게 무기인 것처럼 하는 건 잘못된 거고 민주당이 긴장하고 잘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계속 추세가 떨어지는 것도 맞거든요. 긴장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과장하고 망했다. 선거 내일 치르면 끝났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헛소리 하는 거고 근거도 없고 그 근거가 없다는 걸 제가 두 번째 이슈에서